아니 오늘 어쩐 일로 이렇게 힘을 빡 준 거예요? 오늘 저희 오븐 레슬링 시작 이후로 정말 최고의 순간이 왔습니다. 아직도 믿겨지지가 않아요. 진짜 우리가 이분이랑 토크를 한다, 방송을 한다, 영상을 찍는다? 영광이죠. 아 진짜 영광이죠. 한국 최고, 과거, 현재, 미래라고 할 수 있는 분입니다. 많은 걸 담당하고 계시는데요. 그렇죠, 그렇죠. 말이 필요 없습니다. 조경호 선수님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조경호 선수님 저희가 모셔봤는데요. 아실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저희 채널 보시는 분들은. 그렇죠. 네. 그래도 우리 선수님께서 직접 한번 구독자분들께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IB 스포츠에서 WWE 해설위원을 맡고 있고, 14년차 프로레슬링을 하고 있는 프로레슬러 조경호입니다. 깔끔하다. 네. 역시 IB 스포츠 답네요. 저희 채널 영상 좀 보셨나요? 저 구독했습니다. 제가 연락 오기 전에 이미 구독을 했었어요. 네, 진짜 저희가 성공했어요, 형. 영광이네요. 네. 자, 보람을 느끼네요. 이분들, 재밌다. 이분들 좀 괜찮다 싶어서 구독을 이미 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아닙니다. 조경호 선수님이 올해 선수 생활이 몇 년 차시죠? 이제 데뷔 14주년이 이제 지난달이었고요. 네. 15년차 향해서 또 가고 있습니다. 데뷔한 게 그렇고 처음에 프로레슬링 하려고 준비했던 거를 생각하면 20년 이제 좀 넘었죠. 아니 그러면은 그 프로레슬링에 빠지게 된 계기가 있으신 거예요? 이게 진짜 좀 어이없는데 그 원래 어렸을 때 우리 어릴 때 막 그 AFKN이나 아니면 삼촌들 집 놀러 가면 막 그런 걸로 막 이제 레슬링 게임이나 이런 걸로 잠깐은 보고 이제 알고는 있었거든요. 네. 이제 그렇게 좋아하진 않았는데 이제 중학교 올라갈 때쯤, 초등학교 6학년 때쯤에 우연히 레슬링을 봤어요. 네. 그 WCW 당시 ITV에서. 네. ITV. 네, 그래서 이제 뭐 재밌게 이제 아버지랑 이제 같이 봤는데 다음날 이제 교회를 갔는데 교회 친한 동생이 이제 그 얘기를 한 거죠. 어제 나 이거 봤는데 진짜 재밌더라. 약간 좀 아는 척 하려고 했는데 그 동생이 더 잘하는 거예요. 와, 그 시대 때. 그 시대 때. 네. 그 한 살 어린 동생이 5학년짜리 애가 6학년이 저보다 더 잘하는 거였어요. 근데 뭔가 좀 지기 싫은 거야. 그래서 그 다음 주부터 꼬박꼬박 챙겨봤어요. 노트에 적어가면서. 처음 보는 선수 이름 적고, 막 한 명씩 선수들 프로필 알아가면서 그렇게 꼬박꼬박 매주 보다 보니까 그 친구는 별로 안 좋아하는데 저는 이미 레슬링에 빠져 있더라고요. 그렇게 공부하시다 보니까 어느 순간 이제. 그렇죠. 어느 순간 빠져있던. 그 시절에 보시려면은 뭐 인터넷도 없고 ITV에서 막 새벽에 제 기억으로는 주말 새벽에 하고 막 그랬었거든요. 네네. 그렇죠. 그렇게 다 챙겨보신. 이제 당시 스타스포츠였나? 그 외국 채널에서 이제 WCW를 해주기도 했었고, ITV에서는 제 기억에 그냥 저녁 시간대? 그래도 나름 황금 시간대 해줬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꼬박꼬박 챙겨보면서, 거기에서 이제 들린 대로 이름 이제 나오는 거, 프로필 특징 이런 거 적어가면서, 선수들 이제 좀 아는 척 하고 싶어서, 어린 나이에. 이렇게 적다 보니까 어느 순간 빠지게 됐죠. 그럼 팬으로서 시작을 하신 거네요. 네, 아무래도. 네. 지금 이제 IB 스포츠에서 네. 매주 럴을 이제 맡아서 해설을 진행해 주시고 계신데, 네. 저희도 역시 이제 한국에서 방송을 시작을 하면서 WWE가 정말 잘 챙겨보고 있어요. 이 이야기는 저보다는 드리스가 조금 여쭤보고 싶은 게 있다고 해서. 네네. 그렇죠, 그렇죠. 제가 드릴 말씀은 저희 베키린치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 싶어요. 시작부터 백키린치요. 정찬우 캐스터님을 정말 너무 좋아해요. 옛날부터. 제가 감히 말씀드리기 좀 그런데 정찬우 캐스터님께서 일본 땡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베키린치는 셀럽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뒤로 국내에서 이제 베키린치에 대한 여론이 굉장히 안 좋아졌었어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그 의견도 존중하지만 저는 거의 조금 반대하는 의견이었거든요, 사실. 네네. 그래서 베키린치가 이제 한 2달 전이었나요? 네. 우먼스 챔피언에 등록했을 때 국내 여론이 굉장히 안 좋았던 걸로 기억해요. 네. 저는 근데 개인적으로는 당연히 베키린치가 챔피언이 돼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때. 그래서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는데 조경호 의원님께서는 베키린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게 보통 일본 땡이 방송 전날에 월요일에 올라오거든요. 네. 예. 그 다음날에 제가 무릎을 탁 쳤습니다. 좋은 의견. 역시 천우님 레자랄.
발언했을 정도로 되게 공감을 했었고, 물론 챔피언에 올라야 된다라는 의견도 저는 공감을 해요. 네. 그리고 올라서 분명히 해야 될 역할이 있는 것도 공감을 하는데, 저는 WWE 선수가 아니고 프로레슬러잖아요. 네. 그렇죠. 저는 WWE가 프로레슬링을 갖고 하나의 엔터테인먼트로 어떻게 보여줘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회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왜 옛날에 그 난타 공연이라든지 네. 비보이를 사랑한 발레리나 같은 그런 공연을 보면 그 비보잉이라든지 뭐 발레라든지 이런 걸 양념으로 쓰는 것처럼 WWE가 하나의 엔터테인먼트 회사인데 프로레슬링을 양념으로 쓰고 공교롭게 WWE가 가장 잘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게 정답이다 인 것처럼 보이지만 저는 사실 뭐 레슬링은 레슬링계로 별개다라고 생각을 하는 편인데, 그런 부분에서 놓고 봤을 때 저는 베키 린치는 훌륭한 레슬러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프로레슬링이라는 영역이 볼 수 있는 다양한 시각이 있으니까 그렇죠. 그 어떠한 시각으로 봤을 때는 분명히 훌륭한 부분이 있지만, 얘가 과연 회사를 캐리할 만한 사람인가라고 봤을 때는 저는 사실 예스는 잘 안 나와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그 복귀 이후에 네. 또 찬우님이랑 의견이 똑같은 건데, 상당히 살을 많이 빼고 남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거는 되게 프로로서 되게 좋은 거예요. 제가 할 말은 아니죠. 되게 프로로서 너무 좋은 이야기지만, 살을 뺀다라는 건 살을 빼면서도 경기력이 그거에 맞게 걸맞게 나와야 된다고 생각해요. 장단점이 있잖아요. 네. 본인이 더 날렵하게 움직일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거고 체력적으로 좋은 부분도 있을 건데, 더 날렵하게 움직이냐라고 했을 때 예스가 안 나오고, 그쵸. 살을 뺨으로 인해서 그 선수가 과연 피지컬적으로 괜찮냐라고 생각했을 때 레슬링 경기 중에 피지컬적으로 나오는 실수들도 너무 많고, 프로레슬링에서 실수가 나올 수도 있는 거지만 사람이 하는 거니까 네. 그 실수가 너무 치명적이잖아요. 네. 다칠 수도 있고. 그러면은 이거는 프로레슬링 무대를 위한, 그리고 상대방을 배려하기 위한 게 아니라 본인을 위한 거다라고밖에 좀 받아들일 수 없는 부분이 크다. 그렇기 때문에 셀럽 의견은 공감할 수 있는 여지가 있었다. 가 제 생각입니다. 이거는 뭐 다 주관적인 아니, 거니까 정답은 네. 틀린 건 없어요. 저는 맞아요. 공감하긴 쉽지 않다. 그리고 저는 그러니까 프로레슬링이라는 게 하나의 극이라고 놓고 보면 네. 경기력이 됐든 캐릭터가 됐든 사람들한테 몰입을 시켜야 되는 게 가장 크잖아요. 네. 이제는 좀 덜하지만 우리 어렸을 때만 놓고 생각하더라도 덜학 경기력 때문에 되게 많이 까였잖아요. 네. 근데 덜학은 그거를 메꿀 만한 카리스마가 있었고, 그러니까 뭐가 됐든 간에 그거를 메꿀 만한, 사람들한테 몰입을 시킬 만한 카리스마든 경기력이든 갖고 있어야 되는데, 이거는 그냥 문화가 달라서일 수도 있지만 저는 베키 린치의 기믹도 공감이 잘 안 되고, 저도 더맨 기믹은 진짜 싫어해요. 그렇다고 그 경기력도 공감이 잘 안 돼요. 그가 센 척하는 게 저는 공감이 좀 잘 안 돼요. 그 부분은 이제 많이들 공감하는 네. 부분이기는. 얘가 왜 쩔고 세고 하지? 그냥 누가 봐도 약해 보이고 네. 누가 봐도 말랐는데 네. 센 척만 한다고 센 게 아니잖아요. 납득이 안 되는. 납득이 안 돼.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그게 공감이 안 돼서 더 몰입이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프로레슬링의 본질적인 부분이 좀 확 깨져버리는. 그렇죠.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시대를 좀 잘 탔다. 네. 베키 린치 팬이신 거죠? 진짜 싫어해요. 아 그래요? 아, 진짜 싫어요. 클래시의 떡 캐슬이었나요? AJ 스타일스랑 코디 로즈 아이킨 매치 경기 중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선수님께서 해설을 AJ 스타일스가 드롭킥을 딱 하니까 오. AJ 스타일스 드롭킥 정말 너무 멋지다. 네네. 내가 생각하는 현역 선수들 중에 3대 드롭킥에 든다. 네. 근데 나머지 두 사람은 이야기를 안 해주셨거든요. 네. 근데 그때 말씀하셨던 게 이상한 단체에 있다. 예, 근데 이상하다고 제가 표현했나요? 네, 제 기억으로는 제가 그래요? 새벽에서 졸리는데 그거 뚜렷하게 들었습니다. 그 3대 선수 중에 AJ 스타일스 네. 한 명은 누군지 알겠어요. 일본인 선수 맞아요. 말씀하시는 네네. 거죠. 근데 한 명이 누군지 모르겠는 거예요. 전 랜디. 랜디 오턴. 랜디 오턴 드롭킥 진짜 멋지죠. 네, 네. 랜디, 오카다, 이제 AJ 이제, 스타일스. 예, 가장 완벽한 드롭킥이다. 아, 드롭킥답게 차는 드롭킥. 그 이상한 단체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좀 아, 이게 주가 아니군요. 개인적으로 좀 궁금했기도 했는데 네, 네. 이제 그 이상한 단체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하려면은 네.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았나. 그 네. 경쟁단체라고 주장하는 네, 그 라이벌 단체라고 주장하는 사죠. 건데. 자, 근데 저희도 AW에 대한 영상을 네. 만드는데 사실 요즘에는 비판하는 영상들을 좀 많이 만들어 왔어요. 선수님도 그렇게 좋게 보시는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아, 이게 제가 이제 일단 WWE 중계를 하고 있으니까 조금 아. 더 WWE를 제외한 나머지는 언더다.
네. 예, 포지션을 갖고 중계를 하기는 해요. 네. 제 그냥 개인적인 저의 프로의식. 기믹이에요. 네. WWE가 넘버원이고 나머지는 다 약간 인디다라는 걸 깔고 중계를 하는 것도 있고, 저는 AEW를 처음에 시작했을 때부터 이 상황이 날 거라고 생각했어요. 지금 되게 비판 여론 많잖아요. 저는 이게 AEW 초창기 때부터 분명히 이런 느낌이다. 그게 이제 크게 드러나지 않아서지, 저는 그 경기, 아무래도 레슬러니까 네. 경기를 좀 보게 되잖아요. 경기를 네. 보고 여긴 답이 없다 아.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뭐 좋은 점도 있죠. 저는 WWE, 그러니까 모든 게 사실 사람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다 무슨 도 갖고 있고, 네, 그렇죠. AEW를 별로 썩 좋아하진 않지만 되게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부분도 있었어요. 왜냐면 WWE가 너무 공룡 기업이다 이제. WWE가 그때 당시 UK를 시작으로 아시아 NXT 이제 뭐 재팬 얘기도 네. 나왔지만 아시아 시장을 노릴 거다라는 얘기도 되게 나오고 있던 시기였고, 사실 그런 식으로 되면 WWE가 모든 프로레슬링을 지배해 버리면, 앞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WWE는 프로레슬링이란 컨텐츠를 갖고 하는 엔터테인먼트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지금도 이렇게 파워가 커서 WWE 이꼴 프로레슬링이 돼버리는데, 그렇죠. 모든 걸 다 집어삼킨 WWE면 프로레슬링은 더 이상 설 자리가 없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제가 레슬러로서 제 주관적인 의견인 거예요. 네. 네. 그래서 그거를 견제할 수 있는 곳이 필요하다 였는데, 사실 뭐 일본 쪽 프로레슬링은 경기력이 되게 좋잖아요. 네. 근데 자본시장이 그렇게 큰 거는 아니기 때문에 미국을 견제하기는 힘들어요. 근데 북미에서 그런 게 나왔다? 충분히 견제할 수 있을 만한 자본력을 갖고 있다? 그쵸. 네. 그렇다면 WWE를 제외한 선택지가 선수들 입장에서 생긴 거기 때문에 네. 그건 되게 너무 좋은 일이고, 더 경쟁을 부추기니까 더 성장할 수 있는 일이고 되게 괜찮다고 판단을 했는데, 이게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그게 아니었던 거죠. 아. 왜냐면 이게 재미없을 수도 있어요. 이건 그냥 아, 근데 아니, 저희는 너무 재밌는데. 저희는 이것도 편하게 비판입니다. 레슬링 얘기하려고. 네. 네. 프로레슬링이란 건 결국에 무언가 극이기 때문에 네. 그 팬들이 좋아하는 걸 맞춰줘야 된단 말이에요. 일본 프로레슬링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TV보다는 라이브죠. 그렇죠. 네. 그렇죠. 네. 그리고 일본 애들이 가장 그 우러러 보는 그, 저는 좀 별로 좋아하지 않지만 그 투혼, 네. 좀 더 딥하게 가면 무사도,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이 경기는 진검승부다. 네. 그러니까 되게 일본 팬들의 기본적인 마인드에 박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좀 딥하게 가다 보니까 일본 레슬링은 얘네들이 왜 싸우는지만 대충 이렇게 밝혀주면 싸움이 재밌어야 돼. 싸움에서 스토리텔링이 돼야 돼. 그러니까 경기에 포커스가 맞춰지다 보니까 경기력이 좋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는 사실 그 미국만의 또 프로레슬링에 대한 사이콜러지가 있었는데, 그걸 깨버린 게 저는 빈스라고 생각해요. 네. 네. WWE가 사실 그런 미국만의 경기력의 스타일의 사이콜러지가 가장 딥했던 데는 NWA였는데, 네네. 이제 WWE의 등장으로, 그리고 WWE가 그 되게 캐주얼 팬들을 네. 공략을 하면서 혹언을 필두로 프로레슬링 팬이 아니더라도 일반인들이 봐서 이해하기 쉬운 거. 그러면 팬들이나 매니아들이 볼 때는 저 레슬링 같지도 않고 시시한데 막상 돈은 그게 더 돼요. 왜냐면 돈을 쓰는 건 캐주얼 팬들이니까. 네.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발전을 하다 보니까 점점 이 엔터적인 성향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딥해진 거죠. 그러니까 서로 추구하는 부분이 다르니까 그렇게 되는 거고. 그렇다 보니까 저도 이제 뭐 제가 호주랑 미국이랑 일본을 유학을 갔었잖아요. 프로레슬링을 하러. 모든 선수들이 꿈꾸는 데가 일본이에요. 아. 왜냐하면 본인의 레벨업을 위해서. 그리고 그 선수들의 최종 목표는 무조건 WWE. 최종 목표는 이제 네, 무조건 WWE인데 WWE 가기 직전에 인디에서 뛰고 있을 때 무조건 일본을 가고 싶다. 레벨업의 수단으로. 네, 왜냐하면 일본에 가서 본인이 거기서 레귤러가 되면 나는 일단 경기력은 증명받은 선수. 그 다음에 미국으로 넘어가면 더 세일즈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실력이 입증이 되니까. 네. 이제 그런 루트들이 많았는데, 그래서 제가 북미 인디를 별로 안 좋아해요. 왜냐면 그런 일본의 프로레슬링이나 사이콜로지에 대한 이해가 조금은 저는 부족하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문화가 다르니까. 거기서 그 소위 말하는 하이스판 몽키가 되는 거죠. 나 이렇게 쩔어. 그리고
일본 프로레슬링 같은 경우는 일본의 프로레슬링 단체가 몇 개 있는 줄 아세요? 셀 수 없이 엄청 많지 많아요. 않아요? 200개 이상이 있어요. 선수들 한 10,000명 정도? 왜냐면 주간지가 있잖아요. 주간지에 실리는 단체만 한 20군데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막 그 지역에 되게 막 도인디 이런 거를 포함하면 한 200개 정도가 되는데 걔네들의 목표는 신일본을 가는 거냐? 아니에요. 자기가 좋아하는 단체에 가서 그 단체를 정상으로 키우는 거. 노아라던가 DDT라던가 DDT, 드래곤 게이트라던가 데일본 뭐 전일본 뭐 그런 여러 가지 단체들이 다 각자의 팬덤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팬덤에 이끌린 지원자들이 그 회사를 키우고 싶어요. 나는 이 회사의 에이스가 될 거야. 왜냐면 전일본, 신일본도 다 역사가 엄청 길고 그쵸. 노아도 마찬가지고 그렇다 보니까 이게 또 문화가 다른 거죠. 북미 애들은 무조건 WWE야. 그러면 얘네들이 프로레슬링을 제대로 하는 게 의미가 있을까요? 이 친구들은 눈에 띄어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 선수들을 키우는 게 아니라 여기서 배우고 저기서 배우고 저기서 배워도 이 단체 저 단체 저 단체 저 단체 뛰면서 내가 눈에 띄는 짓을 해야 돼. 그러니까 하이스판 몽키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왜냐면 눈에 띄는 짓, 막 화려한 거 계속 그런 거 보여줘. 그러니까 레슬링은 좀 하지만 워낙에 미국에 미친 운동 능력의 선수들이 많으니까 미친 짓들은 잘해요. 근데 걔네들이 일본에 가서 프로 레슬링의 그런 경기력이 좀 성장이 되면 리코쉐 같은 케이스가 탄생하는 거죠. 리코쉐가 드래곤 게이트를 가기 전과 후가 상당히 많이 다르거든요. 뭐 파기라든지 네. 이제 그런 경우가 생기는 거죠. 이런 문화권이 다른데 다시 돌아서 네. AW가 왜 저는 별로냐? 네. 그런 북미의 문제점이 있는 선수들을 묶어두고 돈을 투자했다. 다른 방향에서 문제점을 얘기해요. 네. 아. 그러면 북미의 가장 큰 문제점은 WWE 가게에서 걔네들이 되게 하이스파 몽키가 되고 되게 좀 그런 사이콜로지적인 게 좀 부족하고 본인이 네.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네. 네. WWE는 그게 철저하게 제한되잖아요. 그쵸. 대신 돈을 많이 주고 네. 일본도 철저하게 제한시키죠. 네. 왜냐하면 회사의 선수들을 차근차근 키우기 위해서 북미 인디는 그게 아니잖아요. 네. 근데 그런 애들 데리고 돈은 많이 줘. 그럼 하고 싶은 거 다 해. 그러니까 AEW 쇼를 보면 쩐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오, 이거 오프닝부터 메인까지 경기가 다 쩌네. 근데 기억에 남는 건 없는 거죠. 왜냐면 무언가 빌드업을 해놓거나 시합의 순서나 그런 거에 맞춰서 사이컬러지적으로 기승전결 있는 시합이 꽉꽉 차 있는 쇼가 아니니까. 다 나 잘났어, 나 잘났어. 그거를 보고 느꼈던 거죠. 이거는 큰일 났다. 결국에 대장이 없는 거잖아요. 통제할 사람이 없다라는 얘기인 거니까 그 얘기는. 그쵸. 그 결과 와 쩌네? 지금 통제 안 되네? 왜 엔터적인 부분이 이젠 튀어나온 거니까. 스토리적이라든지 백스테이지 부분이라든지. 네. 근데 이제 선수 입장에서는 첫 경기만 봐도 그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저는 AEW가 잘 됐으면 좋겠지만 저도 잘했으면 좋겠어요. 그때는 비판적이었고 그게 그냥 지금 좀 터졌을 뿐이다. 보는 눈이 다르네요, 확실히. 네, 저희는 그런 경기력이 좋은 선수들이 투자만 잘 받으면, 무대만 잘 만들어지면 좋은 메이저 쇼는 또 따라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단순히 그런 문제가 아니었네요, 이게. 그렇죠. 왜냐면은 이게 프로레슬링이 진짜 그지 같은 게 요구하는 건 되게 많잖아요. 네. 몸 좋아야 돼, 그쵸. 얼굴 잘생겨야 말 돼, 잘해야 돼. 말 잘해야 돼, 경기 잘해야 돼, 다치지 말아야 돼, 팬들한테 팬 서비스 좋아야 돼. 근데 개인 사업자예요. 본인을 계속 자기 PR을 해야 성공할 수 있어요. 근데 레슬링은 팀 스포츠예요. 모두가 아구가 잘 맞아서 돌아가야 하나의 쇼가 완성이 되는데 다 지네 잘났다는 애들만 모여있는데 안 돌아가죠. 그래서 제가 맨날 하는 말이 있어요. 솔피드한테 맨날 하는 말이 있어요. 지금 AEW에는 오스프레이가 필요한 게 아니라 빈스 맥민이 필요하다. 맞아요. 그런 그냥 느낌이에요. 맨날 얘기하는 게 있어요. 그리고 조경원 선수님 말에 동의하는 게 AW나 TNA나 이런 단체가 잘 돼야 돼요. 실제 AW가 설립될 때만 해도 그 이제 전 회장님께서 빈스 맥맨이 워낙 말년이 안 좋았잖아요. 뭐 스맥다운 2시간 쇼 하는데 15분 경기하고 딱 그 시즌이에요. 근데 그 시즌에 아까 말씀해주신 대로 AW는 자본력이 있는 단체였어요. 다른 인디와 다르게. 그런데 그런 단체가 코디 로즈, 케니 오메가 이런 대형 선수들 이끌고 단체를 설립했다. 그러면은 당연히 많이 기대를 하고 잘 되길 바랬던 거죠. 근데 단체가 점점 이상하게 흘러가니까 고삐를 네, 그냥 그쵸, 놔버린 그쵸. 네. 고삐가 없는 단체가 그렇죠. 돼버린 그러니까 느낌. 그 빈스 맥맨이 가장 중요한 이유는 그리고 빈스 맥맨이 있었기 때문에 성공한 이유는 그렇죠. 빈스가 독재자였기 때문이에요. 나중에 과해져서 진짜 딱 전형적인 독재자의 최후를 맞이한 거긴 네. 한데 예. 근데 이제 프로레슬링계 독재자가 필요한데 그게 쉽지가 않은 게 프로레슬링도 그리고 이 엔터 비즈니스도 잘 이해하고 있어야 되는데 빈스는 그게 됐다.
그쵸, 천재죠. 그리고 말년이 안 좋았던 거 역시 고였다. 네. 뭐 그쵸. 이건 어쩔 수 없는 거니까. 네. 그리고 뭐 TNA 같은 경우도 보면은 그래도 결국에는 누가 하나가 이제 이끌어가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쵸, 네. 예, 그쵸. 그 머리가 조금 별로일 때는 회사가 휘청거리기도 하고 그 헤드가 좀 괜찮을 때는 회사가 또 승승장구하기도 하고 그래도 그런 역할이 필요하다. 네. 자, 저희가 자꾸 조금 어려운 질문을 좀 드리게 되는 것 같아요. 네. 이제 다음 주제가 CM 펑크에 아, 대한 어렵지 이야기거든요. 않은데요? 아, 왜냐면 이제 네. 호불호가 좀 있는 선수다 그렇죠, 보니까 CM 펑크 WWE 복귀 당시에 좀 어떠셨는지. 조카 탔죠. 저도. 아, 진짜 저희 졸라 족같았지. 욕 카톡으로 욕을. 야, 이거는 아이비 유튜브에서도 말을 못해요. 왜냐면 아이비 유튜브 같은 경우는 그래도 방송국 유튜브니까 네. 그쵸. 유튜브라고 해도 제가 말을 너무 세게는 못해요. 네. 근데 진짜 씨발 졸라 족같지. 진짜 거지 같았어요. 진짜 그때 저 그날 하루 종일 우울했어요. 아 저는 그때 그 아마 리액션 뜬 거 있을 텐데 네. 찐텐이었어요. 네. 진짜 개 빡쳤어 진짜. 상상도 못 했거든요. 네. 네. 그리고 저는 그날의 주인공은 랜디 오턴이 됐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러니까요. 네. 다 묻어버렸죠. 네, 그 순간으로 모든 걸 다 묻어버렸고 걱정되는 거는 제대로 된 경기를 치르진 않았지만 그 대충 세그먼트 할 때나 이런 액션 하는 걸 보면 알 수 있잖아요. 불안합니다. 네. 아 많이 불안하죠. 많이 불안합니다. 그 단체에서도 불안함을 좀 많이 보였고. 네. 아 일단 서바이벌 시리즈로 돌아가면 만약에 펑크가 진짜 계약을 해서 올 거였다면 랜디가 좀 늦게 나왔나요? 지금 제 기억에 좀 가물가물 네, 한데 랜디가 조금 늦게 나왔어요. 네, 네. 제 시간에 안 나왔죠. 그때 차라리 랜디 대신에 펑크가 나오는 게 낫다. 펑크가 그 자리를 메꾸는 게 낫었다. 그러면 좀 이해는 됐다. 그리고 시카고기도 했고 여러 가지로 이해가 될 수 있는 상황이었다. 근데 랜디가 늦게 나왔는데 그렇게 완전 빅팝을 이끌어내고 나서 CM 펑크 또 마지막에 아 이거는 그 메인 이벤트 경기가 기억이 안 나잖아요. 네. 하나도 기억 안 나요. 랜디의 복귀도 그렇게 묻히고 이거는 펑크를 해서 내가 그 정도까지 해준다? 난 좀 트리플 H 너무 대인배다. 근데 뭐 물론 트리플 H가 바보가 아니기 때문에 아마 뭐 많은 것들의 조건이나 제약이나 이런 네. 게 있었겠죠. 그리고 뭐 여기선 못 갚을 거예요. 네, 이제. 뭐 여러 가지 부분이 있지만 아 이게 열받는 게 펑크 나올 때 재밌긴 해요. 재밌어요. 맞아요. 네, 좀 재밌어요. 쇼의 중요한 부분을 네. 담당하다 보니까 최근에 뭐 한동안 로 되게 재방송이고 재미없었을 때 네. 펑크 나올 때 좀 재밌긴 해요. 그 선수님은 CM 펑크를 싫어하는 이유가 혹시 어떤 건지 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근데 제가 계속 이제 말씀드렸는데 저는 싫어하는 게 아니고 좋아하지 않는다. 좋아하지 않아요. 아, 다르죠. 엄연히 다르죠. 제 네. 취향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CM 취향이 펑크가 아니야. 한창 이제 인디에서 이제 인기를 끌고 있을 때 네. 제가 그때 뭐 편협한 저희 이제 어렸을 때 레슬러 지망생이었을 때 제 눈으로 봤을 때 그냥 그랬다. 넌 이 선수가 훌륭한지 모르겠다. 그리고 CM 펑크의 CM이 카피 머신인가 싶을 정도로 너무 그냥 일본 쪽 기술들을 다 그냥 카피해서 쓴다. 그리고 그 선수의 매력을 잘 못 느꼈어요. 근데 이거는 그냥 주관적인 거니까. 네. 그러다가 WWE에 이제 가서 봤는데 나쁘진 않았는데 내 취향은 아니다. 그리고 제가 선수가 된 이후에 파이프 발이 터졌을 때 그 터진 해에 제가 그때 미국에 있었어요. 근데 제가 그때 치카라에서 훈련하고 있을 때인데 그때 레슬러들도 그리고 어디 뭐 시합장 가면 그 팬들도 레슬링 연습생들도 모두가 펑크 얘기밖에 안 했어요. 엄청 근데 핫했죠. 그럴 만하긴 네. 했어요. 야, 근데. 이게 엄청 센세이셔널하긴 하구나. 한획을 그은 애다. 네. 라고는 하지만 경기는 내 스타일이 아니다. 네. 내가 좋아하는 취향은 아니다. 그냥 이 정도였고. 네. 그리고 이제 떠나갔을 때랑 나가서 이제 뭐 했던 행보들을 보면 더 내 스타일은 아니다. 더 내 취향은 아니고. 언변이라던가. 네. 네. 말 잘하죠. 말 네. 되게 잘하고 되게 시원한데 잘 긋고 뭐 여러 가지 부분에서 정말 매력 있고 잘하는 선수는 맞지만 제가 추구하는 쪽의 선수도 아닐 뿐더러 네. 그냥 나랑 좀 결이 다르다. 네. 그래서 좋아하지 않는다. 딱 여기까지예요. 제가 이 선수를 좀 최근에 다시 본 게 뭐 네. 각본도 각본이겠지만 제가 드류맘이잖아요. 네. 아. 화가 나더라고 얘한테. 제가 이렇게 아 이 새끼 족같다 진짜 존나 싫다 라는 생각이 들게 이거는 팬심으로 바라본 거잖아요. 네네. 그렇게 생각이 들고 나서 생각해보니까 이런 게 펑크의 매력이구나. 빠와 까를 미치게 그렇죠. 하는. 되게 딥하게 사람들을 몰입시키게 만드는구나. 이유야 뭐가 됐든 그 역할을 누가 해도 펑크만큼 잘 살리지는 못했을 그쵸. 것 같아요. 저는 항상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경기력 좋은 선수, 경기력 나쁜 선수 이렇게 선수들을 좀 나누기도 하잖아요. 네네.
자, 그럼 프로레슬링에 있어서 경기력이란 건 대체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아, 그렇죠. 경기력. 제가 생각하는 경기력의 좋은 기준은 사람들을 얼마나 몰입시키느냐예요. 큰 기술, 많은 기술 쓰지 않고도 관중들을 갖고 놀고 몰입하게 만드는 사람들. 저는 기본적으로 그게 경기력이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보면 존 시나도 더락도 경기력이 좋다. WWE를 놓고 봤을 때의 경기력의 부분인 거고. 아, 이제 네네네. 링 안에서의 경기력을 놓고 생각을 해보면 잘 날라다니는 거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운동신경 좋으면. 지금 당장 서커스단에서 잘 하는 분들, 아니면은 뭐 기계체조 하시는 분들, 아크로바틱 하시는 분들 데리고 와서 프로레슬링 기술 몇 개 알려주면은 지금 WWE를 뿐만 아니라 뭐 전 세계 프로레슬링 어디서라도 날고 기는 애들보다 더 잘 날 수 있어요. 그게 경기력이 좋은 건 아니죠. 네. 그래플링, 막 체인 레슬링 이런 거 하는 것도 결국에 캐치 레슬링이나 주짓수 하는 분들한테 프로레슬링에 대한 이해도만 좀 알려주고 올리면 훨씬 더 그라운드를 잘 풀어 나가실 수 있겠죠. 그럼 그분들이 경기력 좋냐? 그것도 아니잖아요. 이런 건 기본이에요. 다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체인 레슬링이든 로프를 타는 거든 뭐 락업을 잡는 거든 상대방을 맺히는 거든 이 여러 가지 부분은 기본적으로 다 잘해야 되는 거고 그 기본이 다 완성된 선수의 표본으로 놓고 보면 하드코어 할리라든지 알스노 알스노. 뭐 그런 유형의 선수들이 많잖아요. 네. 그런 선수들이 그런 기본적으로 프로레슬러들이 해야 되는 모든 거를 링에서 보여주는 부분으로서는 완벽했다. 완벽한 테크니션이다. 누구를 가르칠 수 있는 자격이 충분하다. 레슬링 기술적으로. 일단 이거는 기본 세팅 값으로 가져가고 여기서 이제 프로의 세계는 여기서 무엇을 주는가. 팬들이 얼마만큼 몰입하고 이걸 할 때 내가 어떤 기술을 적재적소에 써서 이들이 공감을 하게 하느냐. 어떤 액션을 했을 때 공감을 하게 하느냐. 이제 그 차이가 좀 있겠죠. 그 말씀에 동의하는 게 아폴로 크루즈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LA 나이트가 해머링 한번 하는 게 더 재밌어요. 맨날 하는 소리, 맨날. 맨날 아니, 하는 소리, 맨날. 경기력 좋은 걸로 하면은 아폴로 크루즈들이 그 뭐야 무스타파리가 제일 재밌지. 프로레슬링을 보면은 위상이란 게 있지 않습니까? 네네. 예를 들어서 뭐 최대 게이블이 지금 인터컨티넨탈 챔피언에 등극하지 못해서 위상이 점점 떨어지고 있고 뭐 AJ 스타일스가 코디 로즈와의 경기에서 뭐 고작 그런 순간에 아이큐를 맺힌다? 약간 이러면서 이제 우려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이런 질문을 왜 드리냐면은 인기가 많은 선수들은 패배를 좀 하거나 조금 아쉬운 모습을 보여도 크게 그렇게 위상이라는 것에 흠이 가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도 돼요. 네. 선수님께서 생각하는 그 프로레슬러의 위상. 이게 프로레슬링에 이기고 지는 게 되게 중요한데 중요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네, 사실 그 정도 간 프로들이라면 더 중요하지 않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거 큰일 났네. 이거 약간 팬들을 좀 비판할 수 있다고 느끼실 수도 있어요. 네. 세대의 흐름이 되게 빠르잖아요. 네. 뭐든지 빨리빨리. 그리고 지금 뭐 유튜브도 사실 쇼폼이 제일 인기가 있을 만큼 사람들은 되게 빠른 걸 좋아하는데 그래서 WWE도 풀쇼를 잘 안 보는 팬들이 많죠. 경기 결과만 보고 또 졌네? 라고 언급하는 분들도 많고. 근데 경기 내용을 보면 납득이 되게 짜는 경우가 거의 많거든요. 이건 진짜 납득이 안 돼도 좀 있지만 웬만해서는 납득이 되게 해요. 만약에 이번에 코디랑 솔로랑 3대3에서 졌잖아요. 네. 결과만 보면 그지 같잖아요. 이게 뭐 네. 코디랑 랜디랑 케빈이랑 했는데 이 말 같지 않은 뭐 솔로 따위가 리더인데 WWE 팬들 입장에서 치면은 득보이 2명이 추가된 이 말도 안 되는 팀한테 졌어? 그것도 코디가 직접적으로 핀을 따였어? 다 듣고 얘기할게요.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경기 내용을 보면 그 경기 당연히 성현역 팀이 리드합니다. 리드하지만 그 중간중간에 얘네가 생각지 못한 변수가 있었죠. 제이콥 파토의 강함. 네. 저는 그 경기는 너무 경기적으로 완벽했다고 생각해요. 물론 메인급은 아니지만 프로듀서 입장에서 요구할 수 있는 모든 거를 다. 다 보여줬다. 코디가 그런 식으로 져야 팬들은 코디를 응원해요. 그러니까 불상황이라고 말하는 포지션이라든지 왜 또 졌어? 챔피언인데 진 거야 라고 얘기를 한다면 지니까 응원하잖아요. 보통 인기가 졸라 많은 레슬러들은 셀링을 잘하는 레슬러들이에요. 그쵸. 더락이라든지 제파디라든지 네. 맨날 뭔가 당하는 느낌이어야 팬들이 가장 그러니까 1차원적으로 공감을 하는 거죠. 좀 이겼으면 좋겠다.
그 처음 내가 프로레슬링을 봤어. 얘가 나쁜 짓을 해서 막 얘를 공격을 하면 얘가 챔피언이더라도 얘를 응원하고 싶게 만들잖아요. 가장 기본적인 마인드. 걔를 응원하고 싶게 만들고 이기는 과정에서 깔끔하지 못했다. 다음에 정정당당하게 붙으면 당연히 우리 챔피언이 이기겠지. 그 가운데 솔로시코아는 리더니까 리더다운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사실 리더답게 경기를 풀어나갔냐? 그건 또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사실 저는 그 경기는 제이콥 하트 쇼케이스라고 생각해요. 걔네한테 소개시켜준 이런 재능 있는 애가 있다. 어떻게 보면 솔로보다 강할 수도 있어. 라는 걸 좀 보여주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모든 경기에서 최대한 보여주려고 노력하고 그런 거 보여주려고 노력하는 자가 프로듀서들이에요. 프로레슬링이 짜고 친다라는 게 있으니까 WWE는 프로듀서가 경기들을 만드네라고 착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모든 프로레슬링 경기들은 선수들이 만듭니다. 어느 단체 상관없이. 프로듀서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 각본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이 선수들이 경기를 만들 때 내가 다음 상황에서 이렇게 되면 이런 것들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거를 안 듣고 지들끼리 경기를 만들면은 생각했던 것과 다르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프로듀서는 그런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거죠. 지금 너네들이 이 상황이니까 이렇게 보이게 이런 상황이 낫게 경기를 짜줘. 오케이. 짜주고 컨펌 받고 아 근데 그 마지막은 이 장면이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이런 장면 그럼 의견 나누고 컨펌 받고 어떻게 보면은 각본진의 각본진인 거죠. 선수들한테 전달해주는 그런 역할이 이제 프로듀서들이라면 그 역할을 충실히 했고 그런 부분이 경기 안에서 내용으로 되게 많이 나온다. 그래서 저는 뭐 최근에 위상 이런 거는 크게 의미가 없다. 위상은 의미가 네. 어차피 위상의 가장 큰 문제는 얼마나 잘 나오느냐. 얼굴을 계속 비친다라는 건 세일즈가 된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네. 네. 그럼 내가 그 얼굴이 비춰졌을 때 그 위상이 올라가는 건 본인이 해야 되는 부분인 거죠. 내가 팬들한테 이렇게 팔릴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럼 나를 갖고 한번 써봐요라고 충분히 되게 애매하게 나온 친구들 있잖아요. 그 친구들한테 기회도 주고 있고. 너무 공감하는 게 조경원 선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일단은 위상이라는 게 보면 안다고 하셨잖아요. 네네. 프로레슬링이라는 종목 자체가 승자가 정해져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저는 승자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승자를 납득시키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막상 경기를 보면은 납득이 가는 상황이거든요. 그쵸. 그래서 막상 보면은 사람 얘기할까 그냥? 뭐 다 호들갑을 떨잖아요. 뭐 지면 이상 날아간다 뭐 아니거든요. 나락간 그쵸.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지 않죠. 거의, 네. 거의 없다고. 볼수 저도 있죠. 돼요. 뭐 어쨌든 위상에 대한 부분은 그런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쇼를 안 봐서 그렇다. 쇼를 좀 보세요. 경기를 좀 풀 경기를 봐봐. 아 이게 얘기 자꾸 길어질까봐 자꾸 네. 머뭇머뭇거리게 돼. 구독자 많이 안 오를 것 같아요. 아, 이거지? 아니, 저희는 이 순간만으로도 너무 저희가 이렇게 구독자 수보다는 그래도 이렇게 이런 게 한 번쯤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네, 프로레슬링에 관련된 컨텐츠들이 맞아요. 네,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아이비 스포츠가 중계를 하면서 이제 1분 땡이라던가 이제 이런 유튜브 컨텐츠들이 좀 늘어났잖아요. 그래서 전 너무 좋아요. 프로레슬링으로 그런 컨텐츠를 또 만들어주시는 게 지금 뭐 방송국이 만들어주고 있는 요즘 아이비 진짜 바쁘거든요. 네. 이제 그 바쁜 와중에 다들 감사합니다. 아이비 만세. 만세!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 미국의 유명한 그 프로레슬링 블로거 하나 있잖아요. 아, 네. 별점 이렇게 확 멜처. 네. 데이브 멜처의 그 별점. 그리고 그 별점이 의미가 좀 있다고 보십니까? 아니요 전혀. 네. 그냥 한 사람의 의견일 뿐이다. 네. 그렇죠. 왜냐하면 저는 예전에는 좀 신용이 됐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프로레슬링 보는 눈이 데이터가. 확실히 있다. 그리고 데이터가 많이 쌓여 있다. 그리고 프로레슬링에 대해서 확실히 팬 이상의 눈을 갖긴 했다. 그 단체 출범 이후부터 그 제가 기억나는 거는 오카다랑 케니, 오메가랑 케니. 3년 전 네. 할 때부터 조금 신용이 네. 네, 좀 약간 이거는 신용하기 힘들다. 회사마다 원하는 사이콜로지가 있고 나라마다 원하는 사이콜로지가 있는데 분명히 경기만 놓고 보면 일본 쪽에서 고퀄인 경기가 많은 건 맞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되게 공감하고 그 의견에 대해서 되게 공감을 하지만 그렇다고 WWE가 경기를 못하냐? 걔네 한번 각 잡고 하면 되게 잘하잖아요. 네. 재밌어요. 네. 정말 이 제한된 공간 안에서 제한된 기술 안에서도 그 정도 경기를 펼치는 건 쉽지 않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예전에 브렛하트라든지 네. 그리고 뭐 언더테이커 숀 마이클스 경기라든지 네. 분명히 너무 좋은 경기들이 많은데 짜다. WWE는 그러니까 너무 안티 WWE 성향이 강하니까 신용 가기가 좀 힘들다. 네. 가 좀 있고요. 한 사람의 의견일 뿐이다. 그게 의미가 있나? 그러니까 말이 너무 사람이 좀 너무 심하게 모순적이에요. 네. 좀 점점 이제 심해지고 있고 그 단체 출범 이후는 더 심해지고. 예.
너무 이 단체를 빨아준다라는 게 느껴져요. 네. 그러니까 저는 AW 보면서 좋은 경기 분명히 있거든요. 막상 보면 재밌어요. 저 봐요. 근데 막상 보면 재밌어요. 고점을 줄 만한 경기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평가로는 뭐 제가 감히 평가를 하자면. 네. 근데 너무 과하게 준다. 저 진짜 프로레슬링 하면서 그 갤러리에서 까여본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프로레슬링 하면서. 네. 근데 중계 해설 처음 시작하고 나서 한 1, 2년을 거의 미친 듯이 까였어요. 그때까지 먹은 욕 중에 가장 많은 욕을 그때 먹었던 것 같아요. 그게 뭐 기분 나쁘진 않아요. 네. 저는 많이 욕해주세요. 욕하는 거 별로. 저는 무대에 오르는 사람 그리고 얼굴을 파는 사람은 이런 거를 감내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별로 그래서 악플러들이나 그런 거에 대해서 개의치 않아요. 그냥 어차피 무플보단 악플이 낫다. 그래서 그렇죠. 정말 개의치 않은데 근데 제가 진짜 좀 짜증나는 거 마치 저랑 아는 사람이거나 저를 좀 봤다거나 아니면 무언가 좀 어디서 얘기를 들었거나 했던 것 같은데 이 얘기를 살짝 꼬아서 올리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예를 들어서 제가 뭐 어디에서 이랬다더라 이래서 지금 이러고 있다 저래서 이러고 있다라고 사실이 아니 혹은 사실이어도 아니 사실이 아닌 경우가 많더라고요 보니까 그런 글들을 올리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지금 PDF 다 따놓고 있습니다. 프로레슬링 하면서 돈 얼마나 번 줄 아세요? 돈 많이 벌었을까요? 프로레슬링 하면서? 가늠이 안 돼요. 네, 아예. 사실 많지는 않을 기준치를 것 몰라가지고. 같아요. 신뢰되는 말일 수 있지만. 프로레슬링은 진짜 돈이 안 됩니다. 제가 돈을 썼으면 썼지. 후배들 만나면 밥을 사줬으면 사줬지. 진짜 정말 힘든 직업이거든요. 근데도 그냥 열정 때문에 하는 거고 제가 못했기 때문에 제가 열심히 안 했기 때문에 더 좋은 데서 뛰고 있지 않은 것도 있겠지만 제가 선택을 해서 한국에 들어온 것도 있거든요. 제가 선택을 해서 한국에 들어온 가장 큰 이유는 한국에서 프로레슬링 이렇게 좀 잘 해봐야지라서 들어온 게 있는데 이런 것들을 조금 약간 왜곡시킬 만한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종종 보여요. 지금 몇 분 안 되기 때문에 바로 진행하진 않겠지만 PDF 따놓고 있습니다. 그건 상당히 제가 제 삶의 모욕적인 거기 때문에 차라리 그냥 씹새끼라고 하세요. 그런 거는 별로 그냥 개의치 않아요. 근데 네. 그런 좀 허위 사실 네. 가만 안 둬. 이거 어떻게 담아야 돼요, 이거 근데? 잘 진지하게. 야, 이 야, 이 새끼들아! 살 쪘다고, 막. 살찐 거 얘기한 거 괜찮아요. 뭐, 살 쪘다고 얘기할 수 있지. 그거 그냥 지금 전혀 안 괜찮으신 것 같은데. 아니, 네, 이제 1부는 여기서 이제 마무리를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제가 예상하는 거는 저희가 3부작인데 3부작인데 일단 1부가 이렇게 마무리됐고요. 네. 이제 2부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오븐 레슬링의 드리스 솔PD 그리고 네, 조경호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죠.